대관했어요? 오늘 여기 저희가 사실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밖에서. 밖에서 엄청 걸어다니고 한 2만 보씩 걷고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들한테 갈굼당하고 혼났어요? 형수한테? 많이 좀 뭐 눈치 좀 많이 봤죠. 나도 집에서 혼났어요. 아무리 테토남도 예. 이거 너무 주말을 비우고 이러니까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 날씨 추운데 좀 3개월 동안 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제 3개월 동안 돌아봤던 그 수많은 아파트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예. 실내에서 좀 따뜻하게 촬영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따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따뜻하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맨날 길 가면서 차에도 치일 뻔하고 비키라 하면서 뒤에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했는데 오늘은 뭐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에피소드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 뭐 떨어지나.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저희가 돌아다닌 단지랑 아파트만 해당으로 해가지고 중간 점검을 해볼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연양라인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연양라인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결국 최근에 재송 반여라인까지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그 아파트들을 거의 다 정리했네요. 나가서 유튜브로 올린 거는 9월이긴 하지만은 8월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인데 기준은 호갱노노에서 이제 평균 가격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평균 가격이다 보니 변별이 좀 많은 아파트들, 뒷동이든 앞동이든 아니면 고층이든 저층이든 못난이와 알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착시를 최소화하려고 평균을 그렇죠. 세팅값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 거를 보면 될까요? 제일 많이 오른 게 뭘까요?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소문으로 무성하던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던 쌍용예가 1차. 사직 쌍용예가. 4억 5,900이 8월 평균이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한창 다닐 때만 해도 4억대였잖아요. 6억대 거래가 얼마 전에 터졌었어요. 이 6억대는 아마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매우 알알일 수도 있겠죠. 그럼 4억 5,900에서 6억 1,000이라면은 한 30%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제법 있죠. 많이 올랐네요. 30%는 주식으로도 하기 힘든 상승률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분들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호갱노노의 평균값을 이제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근데 이슈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그 월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그 이유는 갭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시아드 라인이기도 하고 수강생분들이 이제 부산이 오를 거다. 부산이 다음이다라는 그게 이제 이론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래량이 엄청 늘었고 그거를 동반한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나온 게 지금 쌍용예가 1차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많이 의외했는데 동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복이다 보니까 앞동, 뒷동, 고층, 저층에 그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찍었었잖아요, 이거? 앞동에 고층. 괜찮게 나왔네요. 본인이 잘 맞췄다.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내가 인사이트가 높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건 뭐 다 아는 거니까. 8월 평균이 5억 중반대, 5억 7천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고가 찍은 게 7억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22%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뽑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럴만하다.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그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 봤고 호가 올리는 것도 봤고 매물 들어가는 것도 봤고. 하지만 우리가 6억대 시리즈로 했던 25평은 아니고 가족 단위가 많죠. 그래서 35평의 상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8월을 봤을 때 우리가 9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1억까지 갔죠. 그때 우리 봤을 때 8억 후반도 있었어요. 8억 후반도 있었는데 지금은 11억을 넘었더라고요. 넘었어요. 대단하던데. 그래서 20%에 가까운 상승률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3등. 편차가 적은 걸 빼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높은 거는 동래아가 저는 원탑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사실 아시아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쵸. 레이 카운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 온기가 주변을 다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동래아까지 뜨겁게 만들고, 그 동래아가 또 명륜동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명륜 힐스테이트, 명륜 자이, 요즘에 난리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천 내면도 그러면 9억 중후반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보류지. 보류지인가요? 그래도 보류지가 팔렸다면 결국 보류지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되면은 조합은 물건이 나올 거고 저희 이제 보증등기 조합에서 등기가 넘어가 마무리되고 2년차 비과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대되는 단지가
온천 레미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온천 레미안 덕분에 눌려서 못 올라갔던 장전 레미안이 있잖아요. 그쵸. 예.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바뀌었죠. 9억으로 네. 넘어갔죠, 이제. 네. 언제 넘어가노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눌림목에서 좀 벗어나는 그림입니다. 그 장전 레미안 같은 경우는 특히 27평이 인기가 많잖아요. 소형이 인기 많죠, 거기 항상.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승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동네 쪽은 후끈후끈하네요. 아무래도 실수요 위주다 보니까 그렇다 뭐 그렇게 보인다. 아, 저는 체감상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양라인 쪽으로 좀 많이 알아봤었고, 예. 또 워낙 문의가 연양라인 쪽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연양라인 쪽이 움직이는 거를 워낙 봐서 많이 올라간 줄 알았거든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나 보네요. 호가는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매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게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실거래는 후행이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은 연영 라인도 아마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레이 카운티가 많이 갔잖아요. 예. 그리고 동네가 움직였고 명륜동이 움직였고 그러면 결국 연양 라인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다시 돌아오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멈춰 있지만 그 오른 호가에 누군가가 또 매물을 소화해버리면 예.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죠. 결국 실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약간 정체기에 있지만 예. 그걸 누군가 받으면서 위로 상승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까일 수도 있지만은 예. 뭐라 하려고요? 많이 안 오른 단지 세 개는 어디일까요?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뭐 못난이 3인방? 못난이 말고 그러니까 상승이 늦은 저평가? 눌림 단지라고 할까요? 아직 눌려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도약을 준비 중인. 예. 우리 도약을 준비 중인.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궁금해 하실까봐. 그쵸. 그러니까 어딘지 저는 안 봐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안 봐도 이거는 제 애증의 그 명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나도 쫙 하다가 갑자기 1, 2, 3등이 한 곳에서 다 나오길래. 맞네요. 명지 포스코, 명지 이편한, 명지 삼성 그린코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상승률이 좀 더디다. 8월 평균, 12월 평균으로 보면은 오히려 빠진 것도 있었어요. 마이너스인 것도 있었어요. 포스코는 7억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맞아요. 예. 좋은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뷰 나오고 고층의 바깥동 이런 것들은 7억대의 호가도 계속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호갱노노 기준으로 평균값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에코델타 물량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잘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올라갈 때 또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알트코인 같지? 알트코인요? 아니면 뭐 솔라나 해줄까요? 네요. 예. 그래, 알트코인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예. 다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부산 쪽은 아직까지 눌려져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륙에서는 그러면은 어디일까요? 롯데캐슬 퀸.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실거 주장이 아직 외면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대수도 조금 적고 이제 지상철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딘 상승률을 보이고 또 있어요? 굳이 세 개를 꼽자면은 섭섭해할까봐. 뭡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격 안 오른다고 많이 까이는 곳이잖아요. 그쵸. 참 안 오른다 하는 곳이 헬스 맞긴 맞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여줬잖아요, 일부러. 여기 왜 안 오르게 하면서. 이게 평균가가 잡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평균가를 만약에 이게 저층에 오션뷰 안 나온 동 잡고 저층에 오션뷰 나온 동 잡잖아요. 그럼 상승률이 되게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요. 8월이랑 12월에 이제 거래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평균가가 다소 드라마틱하지 않았던 거는 표본 기간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시고. 예로 들면은 이제 뷰가 안 나오는 곳은 완전히 다른 금액이지 않습니까? 평균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뷰가 상당히 미쳤잖아요. 아주 좋다. 그 보러 갔을 때 그 부르는 가격은 또 다르죠. 다만 그 돈시 논란이 나올 수는 있다. 아직은. 12월에 이 가격에 6억대를 하나만 딱 픽한다면 지금 사도 된다. 기대가 된다. 여기를 오를 것 같다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달리는 말 타고 싶었는데 원래 취향대로
저평가 냄새 맡으면서 가는 걸로. 네, 예. 그 스타일이잖아요. 예. 어딘데요, 그래서? 레미안 어바파크. 레미안 오원파크? 예. 25평. 25평이 어. 아직 눌려있다. 어. 6억대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쵸. 여기 사도 될 것 같다. 오를 것 6억 같다. 언더로도 뭐 정부 대출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연양 라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25평 아직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매물이 작아서 그래요. 매물이 작다 보니 거래도 작고 특히 예. 이제 25평 경우에 그렇습니다. 34평도 그렇고 아직은 뭔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보니까 8억에 가까운 실거래가 나오고는 있다. 제가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뭐 내가 왜 할라는 혼자 얘기를 하고 있길래. 죄송합니다. 네. 이거 너무 오지랖이었 자기 집 나오니까 좋다고 지금 갑자기. 고맙습니다. 장단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이나. 네. 그리고 이제 초읍의 연지 동네 항아리 상권에 약간 입지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 가격대는 조금 이 돈 주고 나중에 비싸게 샀다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픽해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남 라인이 예. 대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남구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6억대라면 예. 대연자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 레전드도 생각을 해봤는데 35평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연자이는 25평이 주력이다 보니까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대남 라인하고 또 가깝다 보니까 반도보라 재건축하는 포레나 나오지 않습니까? 대연폰을 네. 모집 공고 떴죠. 그냥 그렇죠. 나왔죠. 예. 그 5구 타입을 아주 극소수 물량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연자이와 또 요가 되지 않을까. 준신축이다, 완전 신축이다. 또 그 얘기로 또 아마 이렇게 예. 하겠지만 분양가가 이 정도 나왔으면 얘는 이거는 아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연자에 골랐었고, 연지 레미안 골랐었잖아요. 예. 그렇네요. 왜 그렇게 엮이기 싫어요? 네. 사실 집을 살 때 정답이 없잖아요. 투자 관점으로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주의 가치가 더 비중을 두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숫자만 얘기하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너무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수많은 아파트를 돌면서 뭔가 받았던 그 감성적인 느낌으로 전부 없잖아요, 형님. 억지로 하나 만들었어요. 네, 억지로 과감하게 숫자를 빼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여기는 참 뭔가 특별했다 하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헤일스. 헤일스. 완전 충격. 지하 주차장 층고 높이부터 해서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 여러 대 전실부터 해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근데 오션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는 헤일스가 진짜 좋은 급입니다. 상품성. 고급 주봉 느낌이 딱 느껴지는 곳이 헤일스였고, 근데 거기서 활용 정점이 오션뷰 빡 해운대 바다. 그것도 안방에서도 보이는 거. 불 끄고 딱 들어갔잖아요. 안 켜고. 아니 일부러 불을 꺼주시던데. 뭐라고?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요. 일부러. 이거다. 당했네? 네. 이게 일부러 그런 거죠. 결국 그 계약을 했습니다. 꽂혀가지고. 생기 한효 형님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좋은 집들이 일이죠. 해줄 거예요. 집들이요? 네. 제게 아니라고요. 형님 거잖아. 그럼 제가 말 좀 해도. 그 전달은 할게요. 맞죠? 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런 숫자를 다 빼고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이 바로 메트로시티였습니다. 그 대단지에 뭔가 포근한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구축이긴 하지만 큰 평수에 살면서 애들이 이렇게 그냥 뛰어노는 모습, 애들이 학원,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도심 속에 조금 오래된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되게 와 좋다. 마음을 내려놓고 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 그때가 되면 너무 구축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또. 그냥 어디가 인상 깊었냐 물어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예. 올 초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엄청 오를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크진 않았죠. 일부 전문가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이야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모두가 그런 시장을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클 것이고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인하 기조로 내려갔다는 거, 통화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영향이 크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거. 실제로 인하 기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속도가 문제지 내려가는 방향은 이미 맞춰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쵸. 갑자기 바뀌면서 확장 재정을 이제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왔어요. 뭐 예산도 올리고 소비 쿠폰도 뿌리고 하면서 이게 활량이 좀 많아지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예. 그럼 물가도 오르고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정비 사업이 좀 원활하게 서로 하겠다는 분위기도 없을 뿐더러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요, 서울에는. 지방에서도 울산 포함해서 부산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없을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다주택을 규제함으로써 직격탄을 받은 게 전월세 시장입니다.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기울기가 너무 오늘 봤어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6억 9,500? 지금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그게. 근데 예상은 했죠, 다 대부분. 예상은 했는데 네. 전세 서번 내평 매물 없기. 전세가 나오면은 24시간 이내로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자, 7억이다. 줄 서봐. 사실은 뭐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어떤 부작용을 만들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을 뿐더러 다주택을 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 임대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가면서 사실 뭐 저만 해도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하죠. 이득을 봐야 뭐 하죠. 시장이 조금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생각나는 아파트 다 찍어가지고 12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매물이랑 전세 매물을 다 카운팅 해봤어요. 와 숫자만 봐도 이거 미쳤다. 딱 보면 해운대구는 42,760개 중에 예. 343개가 전세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0.8%. 와, 좀 심각하네. 근데 그나마 해운대구가 나은 편입니다. 그 다음 다른 구는 어떤가요? 수영구 22,313개 중에서 144개가 전세 물량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0.6%. 와, 해운대보다 0.2% 낮죠. 동네는 더 심각하네요. 동네가 진짜 씨가 말랐어요. 이게 진짜 학군지의 그 위험이다. 이거 무섭다, 이거. 와, 큰일 났다 싶다니까요. 33,333개 중에 100개가 전세입니다. 그럼 0.3%. 이거는 나오면 다 나간단 말이다. 아파트별로 전세가 0개, 0개, 1개, 2개, 3개, 1개, 2개, 0개, 0개, 많으면 7개. 나오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나마 동네 아가 대단지라서 25개고요. 레미안 포레스트 13개. 이런 식이에요. 진짜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동래구는. 남구는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게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딱 알죠? 오션시티. 입주장. 오션시티 빼면요. 전체 물량이 37,345개 중에서 664개인데 오션시티가 거의 한 300개, 400개 될 거예요. 전세 458개네. 아, 458개. 그럼 이걸 빼면 200개 정도.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가 지금 458개 입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로 보인다는 거. 그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연제구도 같은 상황이고 진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와 진짜 씨가 말랐네요. 0.4% 심각합니다. 예. 다른 곳도 보면 뭐 결국 강서구 쪽은 좀 사실 매물이 많을 예. 것 같아요. 입주 물량들이 계속 이어지고 에코델타로 넘어가는 영지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에 계시는 분들도 전세를 주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눌림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물이 많을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공유를 할 거죠. 공유해야죠. 네, 공유하러 좀 만든 해주시면 거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벤트 하면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결국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조금 여력이 없고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눈을 돌리신 대로 분양권이에요. 현재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와 시세를 좀 정리해 주시면 구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가능한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시세는 사실상 현장에 가서 직접 문의해 보셔야지 정확하거든요. 왜곡이 많이 돼 있어서 네.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네이버 매물을 보면요. 어떤 건 옵션을 빼고 어떤 건 옵션을 넣고 또 어떤 거는 그 양도세를 뭐 따로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뭐 속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예. 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거래 가능한 게 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제 입주장을 준비하고 있는 두산 제니스 오션시티. 지금 한창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엄청 실거래 보니까 혼자 초록색깔 쫙 난구 다시 하던데. 근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게 예. 사전 점검 때 반응이 워낙 좋고 맞아요.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금액대 4억대부터 해서 5억대, 6억대
그 금액대로 신축 아파트를 갈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좋다 안 좋다 입지적으로 엄청 까입니다. 우암동에 누가 들어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암동 아니면 그 가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가격 자체가 매력인 거죠. 그곳이 지금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마피도 있었고 아직 마피가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피가 있고 플러스 피가 있는데 오션뷰나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무수한 마피와 무피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 신축을 갈 수 있는데 부산 내륙에서는 아직 그 정도 금액대로는 갈 만한 데가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다. 3000세대 단일 세대고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 커뮤니티, 조경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호평이 나왔던, 다만 입지적으로는 아직도 까이고 있죠. 거기가 무조건 좋다, 대박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가격 대비 어떠냐, 그 가치 대비 어떠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가 준비 중인 드파인 광안. 진짜 입주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거의. 벌써 난 이게 입주라니 좀 감회가 새롭던데 예. 아마 여기서 입주장에 또 얼마나 어떤 가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드파인 광안 같은 경우는 분양할 당시에도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잡으신 분들이 잔금을 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우려했거든요. 예. 당시에도.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분위기인지 아닌지는 예.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네요. 네, 걱정을 좀 해야죠. 불인이 분들이 저희 채널을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까는 건 아닙니다 절대. 남은 게 이제 해링턴 말에 16년 입주고요. 무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왜냐면 이게 안심보장제. 그렇다 보니까 아직 마피까지는 안 띄어요. 안심보장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무피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구나. 대신에 이 안정장치 때문에 마피가 안 뜨는 거구나. 두산 리브드 제니스 오션시티가 들어오고 예. 해링턴 마레가 들어오면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롯데캐슬 인피니엘. 이것도 무피 마피인 상태. 그 다음으로 27년 넘어갑니다. DIL에 있습니다. 분양권 찾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간도 아직 남아있었고 4,400세대 분양권 찾으시는 분들이 찾다 보면은 결국 DIL이거든요. OIL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소문은 무서워하죠. 1억 이상이다. 2억 피도 있다. 근데 매도를 거절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근데 심지어 이게 그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찾으시는 분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도자분들도 뭐 어떤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 팔아야 되냐, 완연한 상승 기조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빨리 팔겠냐, 대단지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장 기다리면 나오겠냐, 그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쵸. 상담할 때 맨날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 혹시 입주장 사는 게 낫겠냐, 지금 사는 게 낫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나도 모르는데. 지금 분위기면 입주할 27년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요. 상승장이 아닐까요? 오름세 또 나올 때 그렇게 급한 매물들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양정이랑 레미안 포레스트처럼 그런 사례만 학습 효과를 아주 그거는 보지 진짜 이벤트성으로 진짜 그러니까 특별하게 학습 효과를 가지고 보지 마시고 예. 이제 시장 기조가 바뀐 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죠. 무작정 공식 삼아서 입주장 때는 뭐가 뜬다 보시기보다는 그렇게 감안해서 DIL 같은 인기 단지는 사고 싶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입주장은 무조건 싸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가지고 공식처럼 이렇게 입주장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많은 단지들을 봤어요. 처음엔 아이파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장이 무조건 싸다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게 이미 상승장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꼭 감안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DIL이 뜨겁다 보니까 거래가 더 자주 보이는 곳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국내 사직공원 대강 로제비앙이랑 하나 더 영종 롯데캐슬 프론티에. 맞습니다. 이거 두 개가 지금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거래가 뭐 동전피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은 순간 자주 보이네. 또 보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살라고 갔대요. 어디 대강 로제비앙? 처음에는 500에서 1000 정도 생각하고 갔대요. 근데 물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거뒀고 2천만 원이나 그렇게 나와서 금액을 부르던 것들을 호가로 올려놨더라. 뭐 때문인지 알겠다. 29년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레버리지 땡긴 거죠. 왜냐면 지금 거래 가능한 분양권들 리스트를 쫙 보다 보면 어쨌든 분양권이라는 거 메리트가 나중에 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 메리트가 가장 큰 게 기간이 길다는 거고 대강 로제비앙이고 명륜동 쪽에 풍기가 돌고 있다 보니까 이미 돌고 있으니까 딱 그게 딱 그거네. 결국 사람들 보는 눈이 똑같아요. 일단 무조건 DIL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긴 거 로제비앙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에 연양 라인의 마지막 퍼즐. 모든 시나리오의 안전마진을 만들어줬던 양정상구역. 이게 27년 3월에 처음에 완판 났을 때도 와 빨리 완판 난다 했다가 5 위주로 거래가 된다
한다 했다가 노제비앙이랑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역세권이다 보니까 예. 특히 5구 타입이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무게가 또 상대적으로 낮은 5구 타입이 좀 인기가 많았어. 그 다음 이오몬트는 아직 무피 마피고요. 그리고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것도 무피예요. 금정도 샵 위버시티 무피입니다. 블랑 서밋 마피 무피 풀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션뷰나 좋은 거는 프리미엄 좀 붙어 있고요. 여기도 극과 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아낍니다. 이거는.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잔금까지 감안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워낙 무거운 거니까 뭐 좋은 곳은 맞습니다만 너무 사회 초년생이 여기에 덤비기에는 좀 희한해 보인다. 선수들이 단타로도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짧게 입회한 세상은 범일 여기도 이제 무피 상태고요. 반도 유바로도 지금 무피 상태입니다. 그거 네. 이제 롯데캐슬 시그니처 네. 바로 옆에 있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 촬영했던 거. 완판 소식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해라고 촬영할 때 추석까지 완판시킨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네. 완판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되겠어요 했죠. 그거 내가 된다 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겠냐 했잖아요. 준비됐습니까? 이제 변유부 4대 천왕. 하이엔드 4대 천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전매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씩 분양을 했으니까 순서대로 풀리겠죠. 이제 베뉴브, 남천 서밋, 팬텀 르엘, 서면 서밋 이렇게 있죠. 예, 지금 맞습니다. 여기서 완판된 건 베뉴브, 서면 서밋. 남천 서밋과 센텀 르엘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저렇게 큰 평수는 차차 나중에 가져가실 분들이 가져가실 겁니다. 26년 초가 되면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돌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준비됐어요? 저요? 네. 시나리오 중에 많이 있고 어떻게 되겠죠?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네, 가지고 싶네요. 가지고 싶네. 일단 보고.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 가능한 분양권장을 봤는데요.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니고 웬만히 시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DIL이 모든 시설 다 뺏고 있고 거래 가능한 리스트를 다 뽑다 보면은 보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이슈도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만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얘기할 거면 제가 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예.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본인 손에 A4 들고 있으면서 내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사실 뭐 좀 약간 설정이 있습니다. 부산에 관련된 간단한 부동산 소식들 몇 가지 가장 큰 게 해수부겠죠, 해수부. 해수부가 지금 내려오면서 직원들이 엄청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부산에 부동산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양정의 신축 아파트에 그 얘기 들었죠? 나 들었어요. 네. 해수부 직원들이 관사로 100채를 확보했다. 이거 어딘지 아시죠? 제니스. 거기가 미분양이었잖아요. 미분양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활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더 구해야 한다더라고요. 주택에 대한 지원을 팍팍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크게 뭔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오늘 발표가 난 게 12월 12일인데 노후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봤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 자동 쪽에 위에. 자동하고 함영동이 발표가 났는데 이 선도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호재는 맞죠, 실제로. 물꼬를 틔운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정부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후 계획 도시들이 이제 뭐 20층 이상, 15층 이상 뭐 이런 신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일산, 분당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함영동, 좌동 신도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로 지으려면 용적률이 부족해요. 지금 이미 용적률 300%를 다 썼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거잖아요. 예. 그 공급 문제를 특단의 대책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사업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신도시 전체를 다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에서 15% 정도의 물량들을 선도지구로 지정해주고 예. 그 패스트 트랙처럼 특혜를 주고 빨리 할 수 있게. 근데 그 절차를 봤을 때 좋아할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게 이 선도지구가 지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업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특별히 또 진전이 없으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선정됐다고 해서 재건축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결국 사업성을 보고 진도를 봐야 되는 갈 거예요. 때까지 가봐야지 않은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급한 일반화로 이게 보기에는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벌레발 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거죠. 좋은 건 맞죠. 좋은 것도 맞는데 너무 그거를 과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이 표를 보시면은 선도지구가 됐다, 비선도지구다 라고 해가지고 차이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떤 실험 모델로서, 시범 케이스로서 먼저 했기 때문에 호재는 맞죠. 그리고 이거를 기회를 잘 살려야 나머지 다른 비선도지구, 자동이나 화명동에도 활기를 띨 수 있겠죠.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추진 계획을 보면요.
6년 안에 입주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자동 화명동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케이스가 잘 돼가지고 자동 화명동이 모두 재건축 해가지고 좀 부산에 자료를 그 톡방에다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무슨 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몇 분이 카톡방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사실 좀 소통에 조금 원활함을 위해서는 카톡방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수요 없는 공급을 좀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 파악했어요?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료라도 좀 올릴 수 있게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게 토론할 수 있고 뭐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소통하고 토론이었으면 좋겠네. 일단 뭐 우리가 뭐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예. 소통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가까이 이제 어떤 의견도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예. 톡방을 새해에 만들든 연말에 만들든 해가지고 저희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해요? 내한테 기대하지 마요. 이거한테 기대하지 마요. 나도 바빠요. 실거래 그러니까 낮에 해야 할 수 돼요. 있지만 한 명 더 데리고 오든가 지금 2명으로 손이 부족하다 지금. 좀 많은 분들 좀 모셔가지고 좀 많은 이야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스튜디오 촬영 어땠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네.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네, 너무 안 좋았네요. 추워서 좋다. 안 춥고 실컷 떠들고. 셀프 좋은데 뭔가 나는 이벤트가 계속 발생해줘야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그렇긴 하죠. 우리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의견 여러 가지 주시면 뭐 이런 것도 편했다, 좋았다, 또 이런 것도 자주 해달라 이러면은 또 자주 할 거니까 또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는 밖에서 그냥 몸빵 하는 거 좋아합니다. 따로 할까요? 혼자 가고 나는 여기서 브리핑하고. 아니요, 안 할게요. 봐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임남TV가 구독자분들하고 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소통할 거니까 또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눌리는 그게 알고리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더라고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발전하는 데는 구독, 좋아요가 크림이 된답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채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브! 뭐야? 다시. 왜요? 무브. 다음은 야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즌2를 위해서 무브!